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X입니다. 지난 영상 복귀부터 하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을 제 업로드를 했죠. 어제 5월 14일 부분이니까 대략 이 구간 즈음 원저리에서 영상 업로드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영상 업로드를 했을 때 당시에 했던 분석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어제 영상 올린 뒤로 별다른 무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를 점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좀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서 큰 그림 위주로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여기서 저점을 찍고 저점이 나왔고 그 뒤로 여기까지 고점이 나왔는데 이 파동의 모양을 저는 이제 카운팅을 했을 때 1, 2에 1, 2, 3, 4, 5, 3, A, B, C, 4 여기 리딩 한 파동 1, 2, 3, 4, 5로 임펄스 한 파동이 다 완성이 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었고 과거에 그래서 이 임펄스 한 파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하는데 이 되돌림의 크기는 최소한 618 구간까지는 와줄 것이다. 그 구간이 이제 73K죠. 그래서 이제 이쪽 매물대가 여기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70K 정도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정의 크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최소한 618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 위주의 관점을 여기서부터 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차트가 이제 그대로 쭉 줄곧 하락을 해왔고, 하락을 하는 파동을 보고 이제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부터 ABC 한파동이 다 나온 것 같고, 그에 대한 근거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었죠. 파동,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갔는데 이곳에서 이제 RSI 저점은 내려오지 못하면서 이전 저점보다 상승을 하면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ABC 한파동이 이렇게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부터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실제로 줄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었고, 사실 이 조정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고점부터 떨어졌던 이 조정의 크기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성이 ABC로 이렇게 짧게 떨어지고 이대로 올라가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면 ABC로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A-A 파동이고 ABC로 B 파동이 올라가게 된다면 C-C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시나리오에서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여기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74K 아래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이제 올라오는 파동의 모양을 카운팅을 해서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임펄스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74K를 뚫고 내려가는 무빙이 아니라 이제 조정 이후에 여기 109K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74K부터 올라오는 파동의 모양을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장기 시나리오의 갈림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분석하에 이제 저점부터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일단 바닥부터 한 파동이 리딩 다이아고널로 한 파동이 나왔고, 레이블을 매기면 여기부터 A, B, C, D, E로 리딩 다이아고널 한 파동이 나왔고, 리딩 다이아고널 한 파동이 나온 이후에 불규칙지 않은 삼각수렴으로 A, B, C, D, E로 여기서 조정 패턴 하나가 끝났고, 그 뒤에 나온 파동이 또 다시 1, 2에 3, 4에 5로 임펄스가 또 나와주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꺾였으면 지그재그로 완성되고 74K를 내리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 임펄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그재그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ABC A가 나오고 ABC B가 나오고 1, 2, 3, 4, 5로 러닝 플랫이 이 구간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 이제 오파동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파동이 이렇게 ABC의 엔딩 다이아고널 형태로 엔딩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이블을 다시 매기면 1, 2에 3, 4에 5로 결국에 이제 임펄스 파동이
크게 나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부터 이제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임펄스 한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74K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가능성보다는 조정 이후에 109K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무빙, 상승 무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만 여기가 이 파동의 형태를 결국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해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마다 파동 카운팅을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법칙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절대 법칙만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카운팅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 임펄스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지만 굳이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여기가 A, B, C, D로 지그재그 리딩 다이고널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B 나오고 1, 2, 3, 4, 5로 여기서 W가 지그재그로 한 파동이 나오고 X 나오고 A, B, C, A에 B에 C 해가지고 이제 다시 레이블 매기면 이제 한 파동이 이렇게 지그재그, W가 이렇게 지그재그, 그 다음 X가 짧게 나오고 Y가 A, B, C, A에 B에 1, 2, 3, 4, 5, A, B에 C의 엔딩 다이고널 형태로 플랫, Y 플랫 이런 식으로 이중 조합일 가능성도 굳이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보자면 하락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렇게 지그재그 W에 Y가 플랫이 나오면서 이중조합으로 이중조합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이중조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이대로 A에 B에 C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임펄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중조합이죠. 이중조합인데 이 각각의 이 파동을 보았을 때 사람마다 이제 이 파동을 해석하는 결과값이 좀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임펄스일 확률이 70% 정도 70% 이상 정도로 보이고 이중조합일 가능성이 대략 20에서 30% 정도로 보인다. 그래서 임펄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메인 시나리오가 여기 109K 고점을 조정 이후에 지금 당장에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이 완료가 결국에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109K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여기 74K를 뚫기 전에 109K 고점을 먼저 뚫으러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확률 높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석 하에 이제 저는 실제로 이미 매매 복귀를 한 거긴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엔딩 다이고날의 마지막 파동이라고 확인을 이 구간을 그렇게 분석을 했고 이제 C파와 E파동 사이에서 이제 30분 봉을 보시게 되면은 RSI가 다이버전스 그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 구간에서 걸리면서 트렌드 라인 상단 즈음에서 이제 숏에 들어갔었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늘 하던 대로 매물대 1차 매물대 하단에서 반익절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익절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절반 숏 물량의 절반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숏 물량의 나머지 반절은 일단은 임펄스로 이 저점부터 올라온 파동 자체를 임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결국에는 상방을 갈 거라고 저는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보나치를 찍어봤을 때 그러면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정은 어디까지인가를 봤을 때, 똑같이 이제 618 정도. 여기 매물대가 또 있죠. 어디 갔어?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18 구간인 대략 이 레인지 언저리에서 만약에 이제 ABC 카운팅이 된다면 그 구간에서 숏을 전량 입절을 하고 이 구간에서 롱 스위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숏 물량의 절반도 나머지 물량도 이 구간 언저리 즈음에서는 완익절을 하고 이제 임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정 이후에 다시 임펄스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숏은 완익절을 해둔 상태에서 길게 가져가지 않고 완익절을 해둔 상태에서 최대한 롱 타점을 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드가 지금 제가 늘 1000달러로 시작을 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불린 이후에 이제 출금을 한 뒤로 다시 1000달러를 남기고 계속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형태를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대략 한 3월
아, 3월이 아니죠. 2월 정도부터 지금 5월 정도까지 3개월가량 매매를,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가량 매매를 했었는데, 출금을 3번 정도 했고, 그래서 누적 수익률 일단 1100% 정도를 확정을 지었고, 지금 최근에 출금을 하고 다시 1000달러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션 수익을 포함을 해서 2180달러 정도, 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94,000달러 정도까지, 여기 하단까지, 최종 TP까지 와주게 된다면 3000달러를 또 넘길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출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지금 그렇게 해왔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차트를 분석을 하면 일단은 여기가 일단 임펄스 한 파동이 다 나온 것 같고요. 뭐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파동의 고점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소파동은 딱히 지금 단계에서는 소파동 카운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임펄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물대 하단인 6189 구간 94K 정도까지는 떨어져 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나오는 현재 차트를 봤을 때도 이 구간을 좀 비비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좀 딥하게 반등을 준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차트를 봐왔을 때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림은, 일단 제 역량 하에서는 카운팅이 안 되는 뭔지 모를 파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고점을 넘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관망을 할 것 같고, 쭉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이대로 큰 조정 없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무슨 파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대로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한 카운팅을 해봐서 롱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 롱 스위칭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이 구간에서 좀 수렴을 해주다가,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해주다가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매물 하단을 뚫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은 이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차트 흘러가는 걸 보고 이제 ABC 카운팅이 이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제 종합을 해봐서 이제 분석해서 이 구간에서는 뭐 높은 확률로, 뭐 최소한 70%, 60%의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제 어 카운팅을 해서 이제 롱타점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제 질문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 좀 답변을 드릴까 하다가, 글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보면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인데, 직전 영상에서 이제 질문들이 조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의도대로 흘러갈 때 세부 카운팅도 다 하고 맞으면 RSI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은, 그 말이겠죠. 일단, 제가 이 하나의 파동을 분석을 했을 때, 임펄스가 나왔다고 분석을 했을 때, 이 5파동 고점에서 세부 카운팅도 다 맞고, 그랬을 때 이제, RSI를 이 5파동 고점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10번 중에 9번 정도는 RSI를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사실 RSI는 10번 중에 10번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해왔지만 가장 이제 기본으로 분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 분석 도구 중에 가장 비중 높게 보고 있는 게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펄스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임펄스라고 봤을 때, 이 구간 오파동에서 이제 RSI가 없더라도 임펄스 카운팅이 소파동도 이쁘게 잘 되고, 제가 지금 이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제 저도 저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기준을, 이제 과거 차트를 분석을 하면서도 통계를 세워놨고, 이제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매를 해오면서도 저만의 이제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 높은 확률로 임펄스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구간 오파동에서
RSI에서 다이버전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만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제가 확률 높다라고 생각하는 임펄스의 모양이 파동의 형태로 띄었을 때 이 구간에서 보통 RSI가 거의 90% 이상 확률로 RSI 다이버전스가 무조건 걸려요. 이 파동의 흐름과, 그러니까 파동의 무빙과 이 RSI 무빙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쁜 임펄스가 나오게 되면 3파동과 5파동 고점, 저점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가 다이버전스가 걸려야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쁜 파동이 나오면, 내가 봤을 때 확률 높은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 RSI가 걸린다라고 보는 게, 순서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RSI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안 걸린다면 대기를 하시냐, 관망을 하냐, 이 말인 것 같은데, 방금 직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제가 확률 높은 임펄스라고 해석을 했을 때, 3파동과 5파동 사이에서 이제 다이버전스 거의 걸릴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10% 확률로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파동의 형태를 유심히 잘 보는데, 아마 다이버전스가 안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 파동을 해석을 했을 때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으로 높게 보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매매할 때 보면은 100번 중에 매매를 100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번 중에 한 95번? 95번 정도는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5번 정도는 다이버전스가 없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파동의 형태를 보고 들어간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버전스가 안 걸린다면 관망을 한다기보다는, 다이버전스가 안 걸리면 파동의 형태나 이제 다른 부가적인, 제가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알파를 보고, 두 번째로는 뭐 지지 저항 추세나 아니면 뭐 캔들, 아니면 볼륨 뭐 RSI 이런 것 등등을 보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선 포지션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이버전스가 없을 때도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종종,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비트 말고 이더도 들어가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옛날에는 이더도 종종 매매를 했어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더를 매매를 했었는데, 이더도 매매를 했었는데, 그 비중이, 이제 대략적으로 비트 이더로 나눴을 때, 그 비중이 대략, 적게는 비트가 8에서 9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1에서 한 2 정도? 8대 2에서 9대 1 정도 비율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 이더를 둘 다 매매를 했었어요. 물론 비트가 이제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했지만, 근데 제가 이더 매매를 안 하게 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한 작년 정도부터 이더 매매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매매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계를 낼 때 저는 비트코인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옛날 과거부터 쭉 2017년도부터 쭉 돌려봤을 때 이제 통계를 다 냈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까지 가서도 이제 나름 이제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파동을 분석을 해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 분석하던 대로 이더리움을 분석을 해도 매매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작년부터 기괴하다시피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그때만큼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어, 그때부터 이더리움을 아예 매매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올해로만 봤을 때도,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아마 매매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더리움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이번 상승 때 알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거래소는 한 개만 쓰시나요? 일단 거래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래소는 좀 여러 개 쓰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썼던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도 있고 비트겟도 있고 뭐 OKX, 뭐 페맥스, 바이비트,
뭐 주맥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거래소들을 다 사용을 해봤고 지금 정착하고 있는 거래소는 한 두 개 정도로 이제 바이낸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겟도 쓰고 있고 다음으로 가끔 이제 OKX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OKX는 지금 잘 안 쓰고 있고 지금 제가 유튜브용으로 이제 매매하는 계정은 지금 비트겟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 계정이 비트겟 계정인데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본 계정은 아니고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매매 참여자들 중에 가장 많은 시드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 1000달러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000달러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1000달러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꾸준하게 이 시드로 매매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용 매매 계정은 지금 비트겟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본 계정은 바이낸스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 때 알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알트 어떻게 보냐?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알트코인도 내리는 이런 커플링적인 현상을 많이 보여줘요. 물론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예를 들면 알트코인 전체 종목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100가지가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긴 해요. 그 중에 안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높은 비중의 알트코인들은 올라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알트코인이 이제 앞으로의 알트코인 전망을 보려면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이제 비트코인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9K 고점을 조정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109K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뭐 이때 21년도 상승장처럼 되게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면서 그런 알트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거기까지는 기대를 하진 않지만 일단은 적어도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를지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를지는 비트코인 장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원의2의 메인 3파동이 나올 자리라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 한 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거, 최소한 20만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메인 3파동 자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20만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21년도 당시의 프랙탈처럼, 만약에 메인 3파동이 아니라,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높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한 12만 달러 선, 13만 달러 선에서 엔딩 다이아고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알트코인도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때 당시만큼 큰 상승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과거만큼.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고 비트코인이 지금 해석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대충 이제 분석을 해보고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왔다 싶으면 파는 게 베스트긴 하죠. 비트코인을 보면서. 그렇고 이제 차트를 하루 종일 볼 수는 없는데 알림음을 가격으로 걸어 놓으시는 건가요? 거래량인가요? 일단 알람을 거래량으로 거는 게 뭔지는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저는 따로 이제 핸드폰으로 어플을 사용을 해요. 그 코인나우라는 어플인데 이게 이제 거래소마다 이제 코인들의 가격 알람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알람 어플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고 저는 코인나우 쓰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임펄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직 오파동 고점이 안 올라갔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뭐 자는 시간이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고점에다가 가격 알람을 걸어두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면은 알람이 바로 울리게끔 설정을 해두고 올라가면 이제 일어나겠죠. 알람 듣고 일어나서 올라오면 그 구간에서 차트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오파동 올라온 걸 보고 임펄스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임펄스처럼 안 보인다 그러면 관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성은 잘 맞췄는데 새벽이라 매매를 못 하다 보니 예약 매수 타점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전업 트레이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남들보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제가 뭐 바쁠 땐 바쁘지만,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바쁠 땐 바쁘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 남들처럼 이제 출근이라는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 딱히 다른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이제 수면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시간 배율을 잘 해가지고 이제 매매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대부분은 직장인이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직장인 뭐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밤에 잠을 또 자야 하고,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잘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씻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확실히 여유가 없을 거라는 부분이 공감이 돼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이제 매매 기법이, 매매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것처럼 지정가, 예약 매수가 뭐 지정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가로 매매를 하는 것도 자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차트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제 지정가를 걸어놓고 자면서 매매를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매매 방법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차트가 원투에 3가 올라오고 지금 4파동인 것 같고, 4파동 조정 이후에 5파동 올라오면 이곳에서 숏을 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차트는 지금 이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5파동, 이 3파동 고점을 뚫고 올라왔을 때 이 차트 형태를 보고 이 자리에서 숏을 칠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 숏을 시장가로 들어갈 때도 있고, 지정가를 걸어두고 지정가가 걸리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올라오는 걸 직전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저는 이게 확률 높게 판단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제 차트를 보고 있더라도, 제가 보통 이제 매매를 들어갈 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제 매매 승률 자체가 많이 나오면 80% 정도에서 적게 나오면 60에서 70%가량,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승률이 한 70% 정도 돼요. 70%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을 통계를 내봤을 때 제 매매 승률이 평균적으로 70%인데, 그 말은 70%의 확률로 이 자리에서는 떨어지거나 30% 낮은 확률로 이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각자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이제 승률이 다 다를 거고, 승률이 있더라도 이제 각각 이제 매매하는 그 자리들마다 확률을 보는 그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트레이딩에는 100%가 없거든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100% 확률로 무조건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정말 내가 승률이 높은 트레이더라고 할지라도 낮은 확률로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자는 중에 이 자리에서 지정가만 걸어두고, 이 파동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지정가만 걸어두고 그냥 잤다. 근데 일어났는데 막 이 위에 있어 봐. 적당히 위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엄청 크게 슈팅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러면 선물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청산이 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산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차트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더라면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을 통해서 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제 자는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차트를 보고 있지 못해서 큰 손실이 나는 거는, 매매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딩으로 좀 성공하고 싶고 트레이딩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잠을 줄여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차트를 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매매를 할 때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과 매매를 하는 게 있죠.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 때는 적어도 라이브로 차트를 지켜보고 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하게 트레이딩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잠을 줄이면서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들이는 게 맞아요. 통계적으로만 봐도 이제 선물 트레이딩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1%도 안 돼요. 0.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그만큼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딩 지금 5년차 해오면서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봤을 때 대충대충 해서 조금씩 해서 설렁설렁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은 그 정도로 보고 있진 않지만 한창 공부할 때 이제 한창 이제 기준을 쌓고 과거 차트 카운팅을 하고 할 때는 저만 해도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만 따지면 많이 자도 한 5시간? 많이 자도 5시간 정도 잤고 진짜 조금 잘 때는 3시간 잘 때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차트만 거의 20시간 가까이 많이 보면 20시간 보고 조금 봐도 16시간 보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하루 종일 봐왔었어요. 밤을 새가면서. 물론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직장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쪼개서 뭐 나는 하루에 차트를 하루에 6시간을 보면서 공부를 하든 8시간을 보든 각자 이제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볼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라.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매매를 할 때만큼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에 매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매를 하지 말고 그냥 관망을 하고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에만 매매를 하도록 해라. 다만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건 매매 자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아침에 올 수도 있고 뭐 낮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차트를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낼 수 있는 짬 낼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새벽이라 매매를 못 하다 보니까 예약 매수 타점이 안 좋다. 내가 라이브로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에 매매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쉽지만 관망을 해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만약에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